임수라는 게 임수라는 게 임수는 항상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게 정보라고 했죠. 정보. 임수란 거는 정보다. 걸러지지 않은, 걸레지지가 아니라 걸러지지 않은. 임수라는 것은 걸러지지 않은 정보다. 임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이렇게 이렇게 파도라고 하든가 물결과도 같아서 이게 그런 거. 임수라는 게 우리가 수잖아요. 수라는 것의 움직임을 사람은 감지하지 못해요. 사람은 수를 감지할 수는 없어. 목화는 감지가 잘 되지만은 수를 감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임수를 우리는 하나의 물결과도 같아서 이는 감지가 되지 않는다. 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 감지를 하려면은 감지를 하는 게 있고 대처를 하는 게 있죠. 감지를 하려면은 신금으로 하는 것이고 대처를 하는 거는 이제 무기토로 하는 거죠. 경금으로는 감지가 안 돼요. 경금이 있으면은 감지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불안. 뭔가 불안. 감지는 감지죠. 불안한 거니까. 감지는 감지인데 그냥 불안하다. 그냥 막연한 대비. 이렇게 막연한 대비. 경금인 사람들은 막연한 대비.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민년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영장이 또 날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 근데 신금이라는 거는 감지죠. 감지. 그래서 신금은 예측하고 이를 활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임목의 임수란 이야기입니다. 임목의 임수. 수생목이란 뜻이죠. 임목의 임수.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수생목을 해야 되죠. 수생목의 이제 시작점인데, 인이라는 것은 시작점인데, 임수라는 것은 이미 수생목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생목이 시작되었고 수생목이 퍼졌다라는 이야기죠. 수생목이라는 것이 이미 수라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선점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점해라. 내가 그때 선점을 해라. 선점이 중요한 것이다. 뭔가 이게 광풍처럼 몰아가는 거 있죠. 광풍처럼 몰아가서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임수라는 것이 광풍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지 계속 머물면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이라는 것은 수생목이 시작인 거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 물론 내년에는 이제 계묘년이죠. 이런 여파들이 계속 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형태를 계속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적이라는 게 있죠. 영속적인 거. 영속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야가 계속해서 쭉 이어져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임인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임계라는 것들이 수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어떤 하나의 분야가 쭉 가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다. 하나의 분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유행이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라는 것은 그냥 선점한 자, 내년에 브랜드를 선점을 하든 시장을 선점을 하든 선점을 한 자가 이미 계묘까지는 안정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금이 있으면은 임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긴다. 그럼 내년에는 신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봐. 내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생산해야 돼요? 누구를 꼬셔야 돼요? 기타 등등. 연애운 물어본 것도 웃겨. 나 잘 모르겠던데 언제 만나는지. 왜냐면 만나는 인간은 맨날 만나고 1년에 몇 번씩 만나고 어떻게 말을 해. 못 만나는 애들은 못소리야. 어떡하라고. 너무 어려워 맞추기. 또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연애까지 해야 돼? 그냥 결혼하는 거라 해주지. 내가 연애까지 맞춰야 되냐고. 내가 연애까지 하고 헤어지는 것까지 내가 관여 해야 돼 그거? 그건 본인 알아서 하면 안 되나? 힘든 건 알겠는데 이러면 이제 사람들 그러면 저 뭐 하려고 봐요 그러잖아. 나한테 보지 마. 이거는 공개되는 거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연애 몰라 나는.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알면서 저래 그래 또. 벌써 이러잖아 지금 반응이. 알면서 저런다 그래. 아유 뭐 이러거나 저러나 뭐 착각은 자유고. 대처하는 거는 무기토를 이야기를 하죠. 대처하는 것들. 대처라는 의미도 참 애매하긴 하죠. 뭐 임수가 그 사람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위기냐 기회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데 어쨌든 해자축이 있으면 대응은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건 뭐라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대응 능력. 단련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련.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내가 여기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방파제가 튼튼한 것과 같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되죠. 선생님 해자축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임수가 있는데 또 이민이 오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임수죠. 그 임수죠. 그런 것들은 올 게 또 왔네 그러는 거지. 올 게 또 왔네. 아이씨, 올 게 또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지. 이거는 대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처 능력. 이거는 해결 능력 그래. 해결 능력. 이거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가 내가 단련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다. 오히려 기회라고 봐도 돼. 기회이다. 위기일 수도 있죠. 해자축이 이 팔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잖아.
매일 10km씩 걸으라, 어느 날 갑자기 10km 걸으라 그러면 힘들지만 매일 10km 걷는 사람은 뭐 한 5km 더 걷는다고 뭐 딱히 힘든 게 없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해자축이라는 걸 대역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무기토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인식을 하고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다. 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임을 이용을 하다. 항상 임수를 가장 현명하게 이용을 잘하는 것은 신금이에요. 신금이요. 임수라는 것은, 왜냐하면 임수라는 것은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많은 정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임수를 활용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임수를 조종하는 거는 신금만이 할 수 있어. 신금은 응축되어 있는 거거든. 그때도 얘기했죠. 경금과 신금 중에 뭐가 금생수의 질이 좋다고? 신금. 경금임수가 10만원짜리 같으면 신금임수는 100만원짜리예요. 액수로 친다 그러면. 자꾸 저걸 금침하는데 금침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금침이라는 데 자꾸 매몰되지 마. 근데 이게 신금 임수, 경금 임수가요. 계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아이스크림도 여름에 먹으면 시원하고 겨울에 먹으면 이가 시리듯이 당연히 다르죠. 그거는 당연히 다르죠. 요즘은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죠. 오히려 요즘 더 많이 생기더라. 우리나라는 뭐 겨울에도 아이스라떼 먹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나라는 무조건 찬 거. 우리나라처럼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냉면 이런 음식은 외국에는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차갑게 하는 면 종류는 외국에는 없대. 네, 외국에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대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막 불같이 뜨겁고 막 뜨끈뜨끈하고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가 봐. 여름엔 뜨끈뜨끈하게 먹고 겨울엔 시원하게 먹고. 원래 냉면이 겨울 음식이잖아. 멋있는 민족이야. 어쨌든 무기토라는 그는 대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민의 임수라는 거는 이민의 임수는 이렇게 쉽게 떠올랐다가 쉽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결코 오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년의 임수로 해서 생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사그라져요. 대단히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해자축이라는 것들이 대응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해자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임수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잠시 지나갔어야 될 임수가 계속 나한테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저게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임수를 활용을 잘하고 싶거들랑 신금이나 무기토 정도 있으면은 됩니다. 보통 무토 임수를 제가 별로 좋게 안 보는데 이민 정도는 무토로서 충분히 막을 만하죠. 이게 임수 경금 이렇게 하면 돼요. 임수 경금 무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져. 이게 임수 경금 무토. 경금 임수가 되면 임수가 세력이 너무 커지거든요. 이 커진 임수를 무토로 제어한다라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이게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무토는 느리고 임수경금은 빨라요. 임수경금은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무토는 느려. 우리가 토국서에서 빨리 해결을 할 것 같지만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시간적 너무나도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 무토로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임수 무토 정도는 상관없어요, 사실. 임수 무토 정도는 상관없고 신금 임수 무토도 괜찮아. 신금 임수 무토도 이것도 보면 맨날 그지 매금이에요, 금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즘 연기도 잘해야 돼. 요즘 강의를 하려면은 연기를 잘해야 돼. 연기를. 연기를 잘해야 돼.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틀어요.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연기 잘해야 돼. 다음에 여기 뭐 달고 하려고 이제. 달고 하려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토신금 임수일 뿐이죠. 이거는 두고 오래. 이거 사골국 같은 거. 이게 사골국. 신금임수라는 이건 신금임수라는 것은 광맥과도 같은 거예요. 광맥. 그래서 무토로. 경금임수는 빠르지만 신금임수는 느려요. 신금임수라는 것은 느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고요한 아주 적막한 바다와도 같은 게 신금임수야. 신금임수는 정제되어 있는 정보의 보고라고 하든지, 신금임수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해박한 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가 신금임수예요. 신금임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신금임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냥 다 알아. 신금이라는 압축과 임수라는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라는 것은 다방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라는 것은 다방면, 여러 분야, 여러 방면 걸쳐 있는 게 임수라고. 그러한 것들이 신금이라는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신금은 전문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금. 그래서 신금 임수는 뭔가 연구, 개발 이런 것도 해당돼. 특히 이거는 신임술 이건 연구, 개발 이런 것도 개발. 특히 신술 이런 애들은 진짜 얘들은 연구 개발 쪽이에요. 신술 이런 애들은 연구 개발.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묘목 같은 거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문화, 예술, 음식 뭐 이런 쪽으로 가기는 하죠. 그래서 신술은 이거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뭐 자기의 재능적 기반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사회적 기반은 아니야. 재능적 기반이지. 재능적 기반. 이미 신금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사회적 기반이 아니에요. 재능적 기반. 이 신금이 임수무토라는 사회적 여건, 임수무토는 사회적인 거예요. 임수 여건은 사회적. 항상 양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 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개인적 능력이에요. 천간에서. 그래서 신금임수는 지극히 고요하다. 지극히 고요하다. 신금임수 기토 이렇게 돼 있으면 신금임수 기토. 이 무토라는 거는 보통 뭔가 개발을 하고
경력을 쌓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금임수 기토라는 것은 이건 핵심 전략, 핵심 정보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히려 투자, 투기 뭐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무토도 투자, 투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제공을 하는 거고, 이렇게 투자, 투기도 연구 개발을 해야 투자, 투기를 하죠. 그냥 하나? 기토라는 것은 내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 차이죠. 그래서 임수의 토라는 것 자체가, 임수의 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 임수를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 해결 능력에 그런 거 어떻게 내가 이거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임수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경금 임수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장. 욕심이 앞섰다라는 이야기. 욕심이 생긴다. 물욕. 어쨌든 욕자가 들어가. 무슨 욕. 사리, 사욕 하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임수죠. 그래서 경금이 있는 사람, 그럼 아까 이 임수라는 것은 장기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기성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수생목이 형태를 띌 뿐이지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다. 수생목이 되었다라면 장기적 과제겠지. 그리고 더군다나 경금이 있는 임수 같으면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 분야에 대한 거를 해야 돼요, 항상.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근데 저게, 이 수생목이라는 거는, 원래 수생목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익숙하다. 수생목되어 있는 사람은 익숙한 것만 합니다. 익숙한 것만. 그래서 수생목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익숙한 것만 하니까. 그럼 이민도 수생목이죠. 익숙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놈이란 뜻이에요. 익숙한 놈. 임수라는 것은 외지인이란 뜻이에요. 외지인. 임수라는 것은 외지인.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는 자란 뜻입니다. 임수라는 것은 관계는 넓지만은 딱히 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친해 보이지만은 친하지 않은 게 임수입니다. 본인 팔자에 임수가 있으면은 그냥 나는, 임수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활동폭을 넓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임수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내가 친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나를 친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 그게 임수예요. 계수는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임수는 착각하는 거지. 임수는 당장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임수라는 것은. 근데 정작 가보면 없어. 계수는 그 반대예요. 나는 지 친구가 아닌데 지는 나를 절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량의 차이인 거예요. 음량의 차이. 그러니까 임수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잖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돈을 주네. 어제 만났는데 자꾸 밥을 사주네. 임수 입장에서는 어제 만났지만은 우리는 절친이네. 음량의 차이.
모르는 사람에 밥 사주면 맛있죠, 더. 그래서 임수라는 거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 확인. 올해는 임인년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 근데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임목이니까 확인이 미숙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임인년이라는 것은 섣불리 믿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도 이민년이에요. 섣불리 믿어서 생긴 문제, 묻지마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민이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더라도 확실하게 써야 되고, 구두 약속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모든 것을 해라. 이게 가족이든 친지든 상관이 없다. 가족보다 원수보다 더 못한 가족들도 많잖아요. 원수보다 더 못한 가족들 많잖아.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은 가족은 안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가끔은. 사람이 계속 당해봐. 가족이고 나발이고. 가족이 더해요. 가족이 나발이고. 남으니까 앞에서 가잖아. 뭐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져가는 거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져가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네가 가족이니까 네가 해달라 그러고, 네가 가족이니까 네가 참아라 그러죠. 가족이니까 네가 고통을 분담하고 나를 위해 주고, 가족이니까 네가 참아라. 가족이란 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가족 편리인데. 근데 그런 사람은 가족한테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똑같아. 바가지는 어디를 세든 다 셉니다. 안으로 세든 밖에서 세든. 옆으로 안 세면 뒤로 세고 그런 거죠. 세는 건 세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급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비급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쟁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비급이라는 거는 너와 내가 다른 거를 인지한 거거든요. 비급이란 건, 아, 너와 나는 다르구나. 너가 있고 내가 있구나. 이게 비급이에요. 비급이 없으면 너와 내가 다른지를 잘 몰라, 사람이. 니는 내 같고 나도 니 같고, 이런 게 비급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때 비겁은 천간에 있는 거는 말씀하시는 상관없어요. 천간이든 지지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 차이, 뭔가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느냐 주체가 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과 나를 구분하는 비급은 천간이기는 해요.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지지비급 같은 경우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총대 매겠다는 게 또 지지비급이기도 하고. 지지비급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지지비급이라는 게 부모를 보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지지비급이라는 게 부모를 보호하다. 인성을 보호하는 거니까. 비견은 편인을 보호하고, 겁재는 정인을 보호하고, 뭐 그런 거죠. 비견은 편인을 보호하니 외부로 향한 거고,
겁재는 정인을 보호하니 내부로 향한 거죠. 그래서 보통 비견으로 근을 하면은 이렇게 부모에 대한 아쉬움이죠. 부모에 대한 아쉬움,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다른 비견으로 근했더라는 건 옆집 엄마가 더 우리 엄마 같다는 뜻이잖아. 그렇잖아. 옆집 엄마가 더 우리 엄마 같다는 뜻이잖아. 겁재는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호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지지에서 하는 거죠. 물론 천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천간으로 하는 거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경금이 있는 자는 내년에 이민년에 하룻밤 꿈과 같은 꿈을 꾸는 자다. 임수의 생명력이 결코 길지 않은데 괜한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아먹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나요. 이걸 갖다 이제 뭐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갈증, 답답함,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참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경금이 있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년에 경금이라는 거는 단기성 성과에 매몰될 수 있다. 눈앞에 보여지는 짧은 성과에 매몰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들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게 내년에 경금이 있는 사람이죠. 신금들은 괜찮아. 신금이란 거는 임수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거는 그럼 내년에는 항상 뭐죠? 단기 성과 중심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시장을 멀리 내다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날 괴롭히거나 하진 않을 거다. 이게 이제 내년 임수죠. 이게 임수를 다루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방법. 뭐 임목 같은 경우가 임목은 무병갑이죠. 무병갑. 무병갑. 이민은 딱 그런 거예요. 이민이라는 거는 내가 그때 이제 리뉴얼이라고. 리뉴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이민하고 결부된다고 보면 돼요. 이민. 과거의 것이 새롭게 이렇게 온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걔는 1등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아직까지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1등이야. 오징어 게임이 그 점수가 있거든. 각국 나라 점수가 있는데 720몇 점일 거야. 2등이 650점인가 그래. 내 생각에는 한 달도 더 갈 것 같아. 그렇게 안 떨어져. 무병갑인데 아까 이제 무토 이야기 했죠. 예, 무토라는
근데 이제 이건 인중무토를 이야기하진 않은 거죠. 그냥 이 신금 임수의 무토를 이야기한 거고. 이 인중무토라는 거는 결국은 수인데, 결국은 이게 수죠. 수죠. 수 중에서도 이제 개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축중 개수가 이렇게 올라온 게 무토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무토가 투관돼 있다는 것은 임수를 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통 무임 이러면은 시간과 투자금이 들어가다 이제 들어가다. 이게 무임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성과를 바로바로 내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무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무임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은 더 속도가 빨라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얘가 하필이면 개수네. 임계가 된 거죠. 임계. 그래서 이거는 무토가 투관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청산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청산되지 못했다. 과거사가 발목을 잡다라는 뜻이죠. 발목을 잡다. 과거사가 발목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갚았는데 또 청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또 청구가 되었다. 갚았는데 또 청구가 되었다. 군대 갔다 왔는데 영장이 또 날라왔다. 끔찍하죠.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또 나타났다. 끔찍한 건가? 아니면은 아싸란 건가 모르겠는데, 그 임수가 되어서 나타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뭐 이런 거죠. 항상 지지라는 거는, 천간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지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나의 생활이라는 뜻인데, 물론 내 팔자에 인목이 없으면은 이거는 내가 한 행위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한 행위는 아닌 거고, 내가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지. 근데 내 팔자에 인목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미련을 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제대로 끊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지 못했다. 항상 우리가 인중의 무토뿐만이 아니라 특히 인중무토가 좀 심하기는 해요. 특히 인중무토는 수생목이라서 심하긴 한데, 인중무토가 투건됐다라는 거는 그놈의 미련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놈의 투자금 때문에 사람이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중무토라는 거는 항상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임수가 투관되어 있으니까, 수라는 임수가 투관되어 있으니까 과거가 발목 잡힌 게 아니라 과거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혼한 남편과의 새로운 신혼살림, 멋있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데,
새롭게 시작했는데 헌거하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헌거하고 시작하는 거.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사기를 당해서 원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뭐 이런 거. 원점으로 돌아간 걸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간 거. 과거가 발목 잡으면은 털어내면 되는데 이거는 원점으로 들어간 거. 원점으로 들어간 거.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시험 합격했는데 합격 취소되기. 원점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어쨌든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인중무토라는 거는. 그래서 원점으로 안 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또 저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임수의 세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수가 대처 능력이 될 것이냐, 나한테 기신으로 작용할 것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일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일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고, 병화라는 거는 이제 이 병화는 이제 화의 장생이라 그러죠. 화의 장생, 화의 스타트, 시작이죠. 화의 시작. 병임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냐, 무질서 그래요. 무질서. 이걸 무질서, 뭐 팽창하다 그래. 팽창하다. 이런 것들은 이 인중병화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게 아니에요. 현실화된 게 아니다. 그냥 나의 구상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병임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구상, 생각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려도 하다 뭐 이런 뜻이죠. 저걸 뭐라 그러죠? 착각 그러죠. 착각. 넘겨짓기 그러죠. 착각하다, 넘겨짓기 하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민년에 착각, 착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넘겨짚을 것이다. 오버가 심할 것이다. 조급증에 걸렸다 그래요. 조급증에 걸렸다. 와, 저거 좋은 아이템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근데 원가도 안 나오네.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이 안 됐네. 아직 그 사람은 날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네. 뭐 이런 거 있죠.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나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수는 기간이 어떻다? 짧다. 길지 않다. 계묘는 계수의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계수는 묘목의 승목과 더불어 수생목으로 대단히 길어요. 계수는 아주 길어. 걔는 1년 내내 가.
한 2년도 갈 수 있어. 계묘는 즐기고 즐긴 게 이 계묘예요. 계묘 때 만나는 인연은 못 헤어져. 이민 때 만나는 인연은 또 오래 못 간다 그러면 또 다들 슬퍼하겠지. 계묘는 그좀 영원히 간다고 봐야지. 즐기리 즐긴 인연이 계묘예요. 스토크가 계묘거든. 보통 스토크 있는 사람들 보면 계묘 많아요. 계묘일주, 계묘월 이런 팔자들을 보면은 스토크 짓들 많이 해요. 즐기리 즐긴 게 계묘거든. 끊어도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거 있잖아. 우리 에얼리언 이런 거 보면은 발 자르면 또 나오고 다리 자르면 또 나오고 끊어도 나와. 그런 거 개발하면 식량 해결에 도움이 정말 잘 될 건데, 그자 소 다리 자르면 또 나오고 엉덩이 자르면 또 나오고 이러면 식량 개발에 식량 개발에 얼마나 획기적인 성과가 되겠어. 미나리 봤다 생각해. 미나리 어. 집안처럼. 오늘은 우둔살을 먹어볼까? 그런 일본 주제로 된 만화 있어요. 아, 있어 진짜? 그렇구나. 개조해서 어, 무한 지금 그 정식을 하는. 정식이랑 그렇구나. 나도 적잖이 변태구나. 일본애들은 그런 거 많아. 걔는 하도 희한한 인간이라서. 그런 만화가 있구나. 만화 제목이 뭐야? 그 인간이 그런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뭐 동물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인간을?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인간을 그 인간 잡아먹어 그렇게? 접수했는데 그걸 먹이로 만들려고 아. 인간 애들한테 인간을 오늘- 개조를 시켜요. 오늘 손가락을 먹어볼 거면 이런 거네 걔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딱 유일하게 성공된 인간이 이제 도망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마스터 시험하고 그러는데 쟤도 정상은 아니야. 저런 만화를 본다는 거. 일본 만화 중에 그런 거는 또 그 비유가 조금 다른데, 이제 이름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유명한 만화인데, 잘리면은 재생되는 거. 잘리면 재생되는 만화가 있는데, 어쨌든 몸에 몇 분의 1만 살아 있으면 다시 재생되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근데 일본은 그런 류의 만화가 많아. 많아. 이 무엇이 이런 거 비교적 최신인데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쇼킹해. 일본 애들은 참 독특해. 신체 실험을 많이 해봐서 그러나 봐요. 걔들 그 만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나와. 걔들은. 세계대전 때 신체 실험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정서가 그런 것 같아. 걔들은 꼭 신체 실험 해설하기보다는 정서가 그런 것 같아. 만화도 그렇고 꼭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꼭 서양을 배경으로 하고. 서양이라기보다는 유럽 쪽. 유럽, 그렇지, 유럽. 유럽을 프랑스, 영국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하고. 걔 로망이니까 걔들이. 유럽의 로망이 유형이 없죠. 좋아요. 로망이니까 배경으로 하고. 맨날 이상 일본 만화에 보면 무슨 백장 나오고 공장 나오고 뭐 이렇게 금발에 엘리제 막 이런 애 나오고 막 웃겨. 하여튼 독특한 문화야. 일본 문화는. 일본인들이 좀 그런 게 있대요. 강자를 대단히 이렇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는 대단히 강한 문화가 일본 문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잘해주면은 무조건 무시한대. 그래서 일본 애들은 적당히 무시를 해줘야 10번 못 해주고 한 번 잘해주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따르고 잘해주는 사람은 무시한대. 일본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지매가 심한 거야. 이지매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면 절대 잘해주지. 혹시 또 일본 또 배우자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또? 뭐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절하고. 일본 남자들은 일본 여자들을 뭐라 그러나 사람 취급을 잘 안 하죠. 좋아하지 않아. 대단히 무시하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매너도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한다라는 개념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지, 우리나라. 어쨌든 뭐 하다 글로 갔냐? 개묘요. 아, 개묘. 스토커. 아, 스토커 하다가 네. 아, 내가 이상하게 맞아. 식량 계획을 세우다가 이렇게 됐구나. 기후 온난화를 고민하다가 스토커를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있으면. 그렇지,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 벤체리님을 한 가지 얘기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개묘들은 당하기보다는 보통 하지. 대체로 하지. 근데 이제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금의 유무. 금이 없는 사람은 스토커를 하고, 금이 있는 사람은 스토커를 당하고, 그런 거지 이제. 없는 자는 스토커를 하고 네. 금이 있어야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청강경금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유입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청강경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계속 내가 계속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무역을 한다 그러면은 다변화된 무역을 한다는 이야기야. 단순하게 생필품이나 구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품목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품목이 많다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화성이 많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지지신금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닌 거지. 항상 안정되어 있고 공급망이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금씩 내 영역을 확보해 나가면서 키워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 경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품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해서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끝나면 다른 쪽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고, 항상 물이라는 게 유입되고 나간다는 뜻이니까, 수라는 그 금이라는 게. 근데 신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도한다는 이야기야. 신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격 정책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내가 선도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경금은 주변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내가 계속 맞춰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신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내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나간다는 이야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예측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산 능력이 빠르고 자본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 그게 신금의 금생수를 이야기한다고. 유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항상 요만큼 차 있는 거라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거라고. 그래서 유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신금은 선도적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치고 나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경금은 세상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금은, 지지신금은 천천히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유금은 안정적이다.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다. 꾸준하게 내 자본금이든 내 용돈이든 이런 것들이 거의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오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술토는 신금하고 유금은 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금 자체이기 때문에 금생수로서 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술이라는 것은 금에서 수로 가는 거거든. 이거는 금에서 수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거든. 신금이나 유금이나 경금이나 신금이란 것은 수를 말 그대로 금생수에서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술토라는 것은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정보, 방법, 방식, 매니저먼트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술토라는 것은. 그러니까 술토라는 거는 항상 중간에서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조달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일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술토란 뜻이에요. 그래서 술토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술토들은 박학다식해. 술토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수료생들은 모르는 게 없다니까. 얘들은 별 쓸데없는 까지 다 알고 앉아있어. 그게 술의 금생수라고. 모든 위기 상황, 모든 예외 상황에 대처 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적인 것이다. 무형의 자산이다. 이런 거지. 수료생들은 그런 거 하는 거, 뭐 네이밍 같은 거 하는, 네이밍 사람 회사 이름 지어주기, 뭔가 이렇게 수수료 먹기, 품목 정해주기, 뭔 말인지 알겠지? 진로 적성 만들어주기, 이 사람 단련시켜서 근육 만들어주기. 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길을 제시하는 거라니까. 단련시키고 뭐 트레이너 이런 것도 술이라고. 트레이너. 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았고 향상된 방향으로 가게끔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 주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수료생들 같은 경우가 수가 왕하면은 방향을 제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화가 왕하면은 직접 트레이딩을 한다 그래. 트레이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왕해야 고객들의 돈도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수가 왕하면 정보만 던져주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경신 신유술의 금생수다. 금생수다. 그게 이거를 여기다 활용해도 되고, 공부에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든 오행을 그런 식으로 그 금생수냐, 목생화냐, 수생목이냐의 틀에 맞게 그 오행의 기본적인 속성을 대입해서 풀어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경금에 금생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업 주도적, 산업 발전적, 지금 현재 변화에 가는 가장 발빠르게 변화에 가는 유행, 이런 것들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야. 신금의 금생수라는 거는 핵심 전략,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만 특화된 그러한 분야로 간다는 이야기지. 첨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핵심 분야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신금이라는 것은 밑바닥부터, 지지신금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직업이나 귀청 가리지 않고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유금이라는 거는 알선, 뭔가 누군가의 소개, 알선, 중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 학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고, 유금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소개 잘 받아요. 소개 잘 받고, 추천 잘 받고, 추천서 써주는, 추천서 잘 받는 게 유금이라니까. 신금은 지가 지 추천서 써야 돼. 남이 안 써줘. 지지신금. 청간신금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라 그래요. 라이센스. 청간신금은 라이센스. 특화된 분야라는 뜻이다. 청간신금이라는 것은 항상 라이센스가 있어. 뭔가 전문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항상 갖추려고 하는 게 청간신금이라니까. 청간경금들은 경력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력. 뭔가 자꾸 경력을 통해, 경험을 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부동산 사무실 가서 뭐 경력을 쌓다. 뭐 어디 현장에 가서 경력을 쌓다. 이런 것들은 다 경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토들은 마당발이야. 그냥 술토들 마당발. 정계, 재계 할 거 없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해법을 찾아주고 이번에 이제 그 누구야 저기 그 국민의힘에 김종인이 또 들어갔죠. 네. 그런 게 술토로 하는 거 술토. 뭔가 해법을 용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그분이 2월 감독이던데요. 근데 경금 개수가 다 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월에 경금 개소가 다 떴다. 예, 감독인데 그리고 을해시. 별걸 다 하고. 김종인 같은 사주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네, 조사해봤어요. 와, 경진년에 개미월, 갑인, 을 끝내주죠, 선생님. 그게 왜 끝내줘야 돼요? 갑인? 갑인 일주. 그러면 뭐 미월이 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쓰겠나? 비싼 거예요 방금? 완전 수생목이네. 미월에 수생목 해가지고 뭐 했어요? 미월간목이라는 거는 이제 금을 앞두고 있죠. 충분히 장성해서 꽃을 피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금개수라는 뜻이죠. 준비된 사람이란 뜻이죠 뭐. 미월간목이라는 게. 백전노장 같은 거네. 그리고 지금 80세가 넘었는데도 계시잖아요. 금생수는 잘 되네요. 말씀을 전문가처럼 하시네. 경금개수라는 거는 항상 개수가 경금을 보는 거는 이렇게 과욕이죠. 과욕이죠. 경금개수라는 거는 더군다나 개수간목이라는 것도 더군다나 미월이죠. 미월간목이 경금개수라. 개수, 미월에 개수가 된다는 건 목이 자라다 말았다는 뜻인데 자기 기분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사람인 것 같네. 경금개수. 금생수가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죠. 미월이라는 거는 토생금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야 되는데 경금개수라는 것은 내 편의대로 살겠다는 거니까 사사로운 사람이라고 봐야죠. 공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미월에 금생수 된다라는 거는 주변의 분위기를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적 인물이 될 수는 없죠. 항상 조라는 거는 부족한 듯해야 공적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선두에 들어가는 자기 입맛대로거든요. 작은 거, 다 작은 거. 이렇게 조우가 이제 경금개수로 조우가 좀 과하죠. 과하다기보다는 미월의 개수라는 것 자체부터가 과거에 연연한다라는 이야기거든. 어쨌든 뭐 그 양반은 뭐 딱히 뭐 척근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척근 활용을 잘하는 사람. 조우란 건 그런 거예요. 조우라는 것이 척근 활용을 잘하는 거죠. 척근 활용 잘하고 어쨌든 간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뭐 이런 거 주는 거죠. 갑인일주라고요? 네.
갑인일주들은 똥꼬집이라서. 잠시만요. 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무병까지만 가보면 인에서 나온 안 하실까요? 꼭 해야 되나요? 예, 수생목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갑해야 되는데 뭐. 예. 어차피 갑목인데 뭐. 감목인데 뭐. 어차피 갑목인데. 아따 일간 한번 시작하기 힘드네. 올해는 뭐가 서론이 길었네요 생각보다. 네, 할 말이 많았나 봐. 민년인데 힘든 해가 봐요. 갈수록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할 말이 많네. 계속 수다쟁이가 돼요. 간목이라 이제 또 개수들이 또 욕하죠. 개수부터 해달라고. 항상 억울해요. 네, 억울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수는 억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 들어봤어? 개수는 억울하다. 유명한 말인데 모르는구나. 개수는 억울하다. 내가 더 적지 말았네. 간목은 육신으로 편인, 걸로. 근데 오늘로 될까? 하여튼 걱정되네 이거. 아 걱정되네. 오늘로 될까? 간목이 편인걸로. 간목임수, 간목임목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어쩌다가 이제 연운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는 나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찮이 찜찜하고. 선생님 어른하고 비슷하진 않은 거죠? 뭐 비슷하다고 해도 되고 그 내가 제 하기 나름이겠죠. 아, 네. 말이야 꾸미기 마련이고 하기 마련이니까 하기 마련이겠죠. 물론 이제 월운과 연운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월운이라는 거는 그냥 소소한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운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의 한 해라는 대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 달을 이야기하는 것과 1년을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어쨌든 내가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못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나만 빠지면 되는데 왜 다 같이 한꺼번에 빠지냐고. 다들 구덩이를 파. 왜 자꾸 연애를 왜 해. 올해는 근데 많이 안 올리는 것 같던데 연우 예전보다. 아닌가. 못 봤나 내가. 걸록의 편인이죠. 걸록. 근이라는 게 왔죠. 이제 걸록이 아까 이제 뭐 누구야 아까 그 누구야 그 양반 김종인. 김종인 맞나? 네. 김종인. 그 양반 이제 갑인일주죠. 뭐 일주 간여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이런 걸록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영역. 하나의 독립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비경과 겁재 중에 비경과 겁재 중에 누가 더 독립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겁재가 아니고 비견이에요. 보통 겁재를 자꾸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독립적이다와 관여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근로도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원래 항상 비급이라는 건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간섭받고 지시받는 건 누구나 싫어하는 건데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어떤 의미는 근록이 훨씬 커요. 사업을 하든 내가 프리랜서를 하든 뭔가 만약 유불리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근록이 훨씬 유리하죠. 겁재라는 것은 떨어져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겁재라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 난 너와 어울리기 싫다 이런 뜻이거든. 근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서로 구역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겁재라는 것은 너와 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고. 모르겠다. 비견도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록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 다른 장소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근록이라는 거는 등급을 매겼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겁재들은 등급을 매기지는 않아요. 겁재들은 우리 보통 이제 근록은 등급을 매기 1등급, 2등급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미국산, 호주산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해요. 근데 겁재도 등급을 매기죠. 싫은 놈, 더 싫은 놈, 정말 싫은 놈.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 등급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정관이라는 것은 사회적 등급으로 기준이 사회적 등급이다. 사회적 등급이다. 세상이 생각하는 의사, 굿, 판사,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거. 지금 연봉 5천? 뭐 그 정도 같으면 뭐 이런 걸 이야기해도 근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록은 내가 생각하는 등급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리,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 독립. 분리, 독립. 그래서 항상 겁재하고 비견은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항상 구분해야 돼. 우리가 겁재운에는 분리, 독립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다라기보다는 하고 싶다. 그냥 여기가 마음에 안 들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겁재가 어디 떠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저 새끼 보기 싫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겁재라고. 겁재라는 것은 뭔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비견은 그런 게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유리한 환경, 지금보다 더 독립된 환경, 지금보다 더 좋은 곳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은 준비되어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겁재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들은 대체로 충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비견이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리를 가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가요. 비견이라는 것은 나 불러 이거야. 나 불러. 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 이거 들어줘 이런 거예요. 비견은 그렇게 근록이라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근록이라는 거는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환경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나한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싫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직장생활 다닐 수 있겠나? 쉽지 않아. 겁재는 직장생활을 해도 근록이 직장생활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 물론 근록에 가끔 직장생활 할 때도 있는데 지가 대장이야. 가면. 그러니까 자꾸 글자에 그런 어감에 자꾸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겁재 그러니까 뭐 다 팰 것 같고 막 뒤집어볼 것 같고 근록이 다 뒤집어 엎어. 근록이 왜 다 뒤집어 엎냐면은 여기는 내가 뒤집어 엎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뒤집어 엎는 거야. 근록이라는 것은 다 보고 하는 거야. 여기를. 근록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권력을 써야 될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게 근록이에요. 얘는 나한테 무릎을 꿇을지, 쟤는 고개만 숙일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하는 게 근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근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왕국, 내가 만든 서열이란 뜻이에요. 그 걸록이라는 거. 근데 겁재는 그런 게 아니죠. 기분 나쁜 놈, 더 기분 나쁜 놈, 못된 새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다 그냥. 저 새끼가 나가야 되나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앉아있고. 걸록은 내가 나가는 게 유리한지 저 인간을 보내는 게 나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안 보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같이 내몰지. 그래서 걸록이라는 것은 단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사람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짐에도 걸록이 하는 거예요. 이짐에도. 나 당했잖아. 물론 꿋꿋하게 잘 버텼지만은 나는 이짐에도 걸록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짐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너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대단히 파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양반도 아마 대단히 파벌적일 거다. 모르긴 해도 뭔가 하나를 모으기보다는 사람마다 분파를 만들어서 분열을 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걸록이라는 건. 그래서 뭔가 여러분은 걸록이면 뭔가 화합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럴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 사적 집단이다. 사적. 예전에 봉건 시대로 친다 그러면 사병을 거느리는 거죠. 그렇게 걸록은 항상 자기 개인적인 거를 거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겠냐고. 독립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간목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됐구나. 오늘 걸룩에 꽂혀가지고 자꾸 이러지 내가. 이제 걸룩 도사 될 거예요. 이제 하도. 걸룩만 보면 저 새끼 저거 봐라. 어디 눈을 꼬라봐 이럴 거야 아마. 근데 걸록이라는 거는 정관이 있으면은 내부를 보호를 해요. 내부를 보호를 해. 근데 걸록이 정관이 없으면은 보호를 하지는 않고 배척만 해요. 그래서 걸록이 공조직이 될 것이냐 사조직이 될 것이냐는 정관의 유무예요. 정관이 없으면은 사조직이 돼요. 원리 원칙 없이 사람을 자르고 넣고 한다고. 근데 정관이 있으면은 공조직이 되지.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걸록이라는 것들은 이제 내년에 이제 임묵, 간목은 임묵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 신금 봐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죠. 판단의 기준. 어쨌든 뭐 팔자가 무슨 걸록격도 아닌데 더군다나 뭐 이렇게 대운도 아니고 연운 가지고 뭘 거창하게 무슨 신금이 있어야 되니 만약에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일은 내가 크게 잘 만들잖아요. 또 그냥 그렇더라. 왜냐하면 사람은 별의별 문제를 다 가지고 물어봅니다. 나는 왜 뭐가 문제일까요? 올해 비견이 와서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나 이렇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른다고 이제. 올해 간목들은 내년에 이제 간목들 일단은 걸록을 받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독립욕구를 이야기하죠. 독립욕구라는 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 밑에 이 조직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 더 큰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 말고 뭔가 또 다른 더 훌륭하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욕망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한 해 살이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근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인목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독립하는 거지. 그건 하는 거예요. 우리 팔자라는 거는 한 해 잘못돼서 조져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루기는 힘들어도 조져먹는 거는 쉬워 뭐든지. 뼈 부러지는 거는 쉬워. 낳는데 오래 걸리듯이. 그래서 한 해를 잘못 땡겨서 10년을 말아먹는 케이스도 많아. 그래서
내가 없는 글자가 연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하지 마. 뭘?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이라고. 더군다나 저런 글록 같은 게 오면은 사람들은 진짜 막 마음이 요동쳐요. 내가 한심한 것 같고 정말 저 사장 새끼 능력도 없는 게 막 나한테 호령하는 것 같고 지가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긴 것 같고 막 나가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내년에 간목이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꼼짝 마라. 집드남은 뭐죠? 개고생이죠. 그냥 집밥 따뜻하게 먹을 때 좋은 줄 알고 엄마가 나가라고 발길질을 해도 그 발길을 부여잡고 있으라. 그 발,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뭐야 우리가 그 발 닦아주는 의식 있잖아요. 무슨 세족식을 해줘라. 그래서 아무리 내년에 간목이 해야 할 첫 번째,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한심해 보이더라도 변화를 주지 마라. 내 인생에 변화를 주지 마라. 큰 착각이다. 그러니까 인목 있는 사람도 그러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목 있는 사람은 하라고. 하라고. 예. 한해 살인데요. 예? 한해 살인데. 한 해 살이가 아니죠. 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인목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못 있겠다. 못 있겠다. 이제 인목이 있죠, 본인은? 네, 그렇지만 제가 간목은 아니죠. 간목 대운이네요. 간목 대운하고는 상관없고, 예, 간목 대운이라는 거는 그냥 간목들이 움직여서 내 정신을 혼란케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다른 문제고. 예. 그러면 대운으로 오는 것들은 내 팔자하고는 상관없는. 아니 팔자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행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행위하는 건데 그 행위를 내가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글록이죠. 글록. 그래서 괜한 움직임 하지 말고 괜한 변화, 어떤 자기 자신의 욕구, 그리고 또한 책임도 들어가. 여기는 책임. 덜컥 책임지는 거 있잖아요. 덜컥. 내 나와바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거든. 내 나와바리. 저거는 식구가 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식구가 는다. 근데 식구가 느는 거는 대체로 천간으로 비견이 왔을 때 식구가 느는 거예요. 속도 위반에서 그렇게 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말은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뜨고 저한테 이게 속도 위반이 나쁜 건 아니죠. 아 요즘 그런 애들 닮으니까 되게 많잖아. 물론 그렇죠. 속도 위반이면 한 5년 정도 빠르면 곤란하지만은 한 1년 정도야 뭐. 아이고 미리 혼수 준비해서 가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네요. 저거는 결혼한다는 뜻도 돼요. 살림 차린다는 뜻도 되고. 근데 한 해 살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스스로 가장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걸록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걸록이라는 거는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예요. 걸록이라는 거는. 근데 걸록도 없는 인간이 저런 거 오면은 이제 코 깨는 거지 이제. 코 깨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마라. 누구 돕겠다고 나서지 마라. 뭔가 일 책임지지 마라. 그 책임으로서 네가 인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보상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건방지다 소리 듣는다. 걸록이라는 거는 유세하는 거예요. 유세하는 거. 걸록이라는 건 저렇게 연운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거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
지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투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내년의 간목은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함부로 옆에 사람의 영역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근록이라는 겁재도 마찬가지고 근록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상대의 영역을 넘보는 거예요. 근록은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넘보는 거고, 겁재는 실수로 자꾸 금을 밟은 거고. 겁재는 영토 영역 확장 생각이 없어. 겁재는 그냥 이 들판, 이 나라가 내 영역이야. 없어, 겁재는. 그러니까 겁재가 금 밟았다고 너무 막 성질 부리지 마. 근록한 그 겁재한테. 겁재 놀라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금 하나 밟았다고 꼭 죽어야 되냐고. 금 밟았다고 죽여 사람을. 그냥 몰라서 한 거라니까. 이렇게 허술하다. 내가 이렇게 사주로서 사람들 간에 평화를 가져오잖아. 응? 얼마나 억울해. 금 밟았다고 죽이면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리고 겁재들도 금 한 번만 밟아. 왜 자꾸 가서 계속 밟냐고. 한 번 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마.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 좀 해. 기억 좀 해. 자꾸만 잊어버려. 아무리 생각하려고. 이게 주의력 부족이에요. 주의력 부족. 주의력 부족. 이제 결국은 근록도 양인도 결국은 우리는 쟁제니까 뭐 주의력 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록 같은 경우는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할 가치가 없다.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겁재는 응 그러는 거 까먹는 건 맞아요. 응 들어줄게 그러는 거 까먹는 건 맞아. 왜냐하면 겁재라는 것들은 어떤 보통 가치라는 게 있고 의미가 있는데, 보통 가치는 공적 영역, 그것도 사적이라고 하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가치라는 것도 공적 가치고 사적 가치가 있죠. 그렇구나. 겁재는 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사적 가치보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근록이라는 항상 비급이 원래 그런 건데, 비급이라는 건데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임시방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비왕하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즉석에서 몸만 나와서 일단 하다. 그게 좋기는 해요. 우리가 뭘 갖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갖춰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재관들이에요. 재관들. 재격, 관격 이런 사람들은 뭔가 갖춰야지. 사무실이 갖춰줘야 되고 내가 자격이 갖춰줘야 되고 경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들인데, 비급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서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지 뭐. 그런 거는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앞으로 이제 철학관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 재관들은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재관들은 분리가 안 돼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비겁이나 식상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해요.
우리 집에서 하지 뭐 이런 건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임시방편으로 커피숍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급이나 식상들이 초기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요. 뭔 일을 할 때. 근데 재관들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 구색을 다 갖춰야 되거든.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비식상이라고 보면 인비식상은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가. 근데 재관들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웃기는 게 또 뭐냐면은 돈을 벌 목적이냐 돈을 벌지 않을 목적이냐라면 또 틀려. 돈을 벌 목적이면 재관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지 않을 목적이면 인비식들이 더 많이 들어가. 왜냐하면 지가 놀 공간이거든. 노는 공간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놀자거든 얘들은 또. 그러니까 돈을 번다 그러면 인비식들 아예 뭐 돈 버는 데 아무 때나 하면 돼 이런 식인데 뭔가 사무실을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문화적 공간을 만든다 이러면은 인테리어 하고 이 짓 하고 저 짓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인식의 차이다. 결국은 간목을 반에반에만도 못하고 나 분명히 30분 떠들었거든. 30분 가량 떠들었는데 아니야 처음에 그거 했구나. 금생수 이야기 했구나. 어쨌든 20분에 떠들었고 야, 이번 연우는 너무 길 것 같은데 왜 느낌이 이렇게 불길한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이번 연우는 왠지 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어쨌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